반갑습니다. 더플러스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뤘지만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2025년 4분기 방영작을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2025년 4분기 방영작을 끝까지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9화 또는 10화까지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맹신은 금물이고요. 늘 그렇듯 부족함이 많은 영상이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4분기 방영작을 후속작 제외하면 정확히 25작품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차는 작품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2025년 3분기는 손꼽히는 분기라고 했는데 2025년 4분기는 신통치 않은 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통치 않은 와중에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2025년 4분기 방영작이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요. 라이덴 필름이 제작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이언스 사루가 제작한 산다가 현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2025년 4분기 방영작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터인 사카모토 카즈야가 감독을 맡았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해서 불편함 없이 보고 있고 재미와 더불어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어서 추천하고요. 산다는 뻔하지 않은 스토리와 시선을 끄는 연출이 좋았고 제작진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데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작품을 제외하면 2025년 4분기 방영작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게 후속작 말고는 없습니다. 두 작품만 추천하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죠? 적어도 서너 작품은 추천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불비하네요. 2025년 4분기는 개인적으로 신작보다 후속작이 강세를 보이는 분기라고 생각하는데 신작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2025년 4분기 볼만한 게 너무 없어. 2025년 4분기도 역시 재밌게 보고 있으나 추천을 하자니 추천이 망설여지는 작품이 응당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도메니카가 제작한 그노시아, 라이덴 필름이 제작한 토지마 탄자부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아세아당이 제작한 야노군의 평범한 나날, 와우월드가 제작한 야생의 라스트보스가 나타났다는 보는 재미가 있지만 앞서 추천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다와는 다르게 당장 추천하기가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노시아는 뿌띠 데포토가 개발한 동명의 게임이 원작인데 제가 과거에 원작을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애니메이션도 현재 만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작품은 끝까지 보고 추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보류했고요. 토지마 탄자부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는 가면라이더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 제가 애석하게도 가면라이더에 관심이 없어서 이 작품을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주변에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뒤늦게 봤는데 웬걸 진짜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스토리가 흥미롭고 연출이 빼어나서 요즘은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마 탄자부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는 모두에게 추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시기가 좋을 때 추천할 예정입니다. 야노군의 평범한 나날은 야노 츠요시라는 등장인물이 되게 독특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만 냉정하게 추천을 할 정도로 뛰어난 작품은 아니라고 보기에 지금은 추천할 생각이 없고요. 야생의 라스트보스가 나타났다는 2025년 4분기에 방영되는 이세계물 중 가장 인상적이었지만 그간 봤던 이세계물 전체를 놓고 보면 추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끝까지 보고 나서 괜찮으면 그때 가서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이 네 작품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지금처럼 망설이지 않고 추천할 수 있는 날이 오죠. 근데 꼭 이런 말 하면 침몰하는 작품이 생기던데 이번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로.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 있으시죠?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직장인은 대부분 출퇴근을 하잖아요? 저는 출퇴근 시간이 짧지 않은 터라 출퇴근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자주 보는데요. 2025년 4분기에는 완성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봐도 인간이지만 로봇 인용을 하는 마리 에반스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기계인간 마리, 로봇이지만 때때로 인간미가 느껴지는 아르마와 아르마를 만든 카미사토 엔지, 요반의 스즈메가 함께 지내면서 가족이 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 아르마는 가족이 되고 싶어. 강점은 많지 않고 부족함은 많은 작품이지만 출퇴근할 때 보기엔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서투른 선배. 표정이 늘 한결같은 카시와다 히요리의 표정이 언제 변할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카시와다 양과 얼굴에 드러나는 오타군. 작품 전반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줘서 스트레스가 쌓인 퇴근길에 보기 좋은 제대로 빨지 못하는 흡혈극장. 만화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보여주는 작품인 미소가 끊이지 않는 직장입니다를 출퇴근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이 6작품은 까놓고 말해서 수작은 아닌데 분위기가 무겁지 않고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이라 출퇴근 시간에 보기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작품들이 분기마다 항상 존재하는 흔하디 흔한 범작이라고 생각하기에 추천은 하지 않지만 저의 2025년 4분기 출퇴근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1등 공신이므로 절대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이 작품들 없었으면 출퇴근 시간에 잠만 잤을 듯? 분기마다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이 있고 기대를 저버리는 작품도 있죠. 2025년 4분기에는 선라이즈가 제작한 암살자인 내 스테이터스가 용사보다도 훨씬 강한데요. 필이 제작한 치토세구는 라문의 병 속에, PA웍스가 제작한 영원한 황혼, 매드하우스와 사이클론 그래픽스가 공동 제작한 원댄스가 아쉽게도 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암살자인 내 스테이터스가 용사보다도 훨씬 강한데요는 1화의 작화 퀄리티가 높고 연출이 괜찮아서 기대를 걸었는데 정작 스토리가 무미하고 답답해서 지금은 이 작품에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치토세구는 라몬의 병 속에는 프로모션 비디오가 괜찮아서 눈길을 줬으나 막상 보니까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유치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영 중간에 휴방을 하는 바람에 흥미가 반감되었고 방영 재개 이후에도 아쉬움이 남는 작품입니다. 영원한 황혼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작사인 PA웍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 방영 전부터 기대했습니다만 스토리에 하자가 있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돼서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과 동시에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댄스는 댄스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댄스를 추는 장면이 나올 때가 가장 보기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는 선택지를 택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품 곳곳에 빈틈이 있고 연출이 너무 부실해서 감탄보다는 탄식이 나오는 작품이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4작품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까 역시 작품의 흥망을 결정하는 건 제작사가 아닌 제작진인 것 같아요. 뭐 제작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작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작품들을 보면서 재차 깨닫습니다. 제작진을 잘 만나야 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은 2025년 4분기 방영작이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졸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직 안 했으니 제 기준에서 졸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말해보자면 저는 마비잭이 제작한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어쩌겠어, 타츠노코 프로덕션과 시너지 SP가 공동 제작한 소재 채취가의 이세계 여행기, 스튜디오 에이켓이 제작한 무지개 영웅 스킬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만 이메지카 인포스와 이미지웍스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 포션 나의 몸을 구한다가 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작품은 굳이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 시작한 작품은 되도록이면 끝까지 보기 때문에 이 작품들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 진짜 이 4작품은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품들을 좋게 평가할 수 있고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4작품을 좋게 평가하지 않고요. 2025년 4분기에 심연이 있다면 이 4작품이 심연이라고 봅니다. 심연에 빠지면 힘든 거 아시죠? 제가 대신 빠졌으니 여러분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연에 일부러 빠지지 말고. 제가 앞서 2025년 4분기 방영작을 후속작 제외하면 25작품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5작품만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남은 5작품이 블레이드가 제작한 친구의 여동생이 나한테만 짜증나게 군다, 넥서스가 제작한 종말 투어링, 스튜디오 링스가 제작한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아사히 프로덕션이 제작한 악식영예와 광열공작, 위르팡세가 제작한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인데요. 이 5작품은 시간을 때울 때 보는 경우가 많고 좋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좋지 않다고 하기에도 애매하더라고요. 굳이 따지면 나를 먹고 싶은 괴물, 박식영예와 광열공작은 좋음에 가깝고 친구의 여동생이 나한테만 짜증나게 군다, 종말 투어링,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는 좋지 않음에 가깝지만 한쪽이 완전히 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작품들은 그냥 뇌비우고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제가 분기마다 20작품 넘게 본 지 10년이 넘고도 남는데 작품 하나하나 정신을 집중하면서 보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작품들을 깊게 생각하고 봤다면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수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수작이었으면 아까 추천했을 듯?
안녕하세요. 보다 더 나은 덕질을 위해 존재하는 더플러스입니다. 원래 이 영상 12월 초순에 올렸어야 했는데 하필 12월 초순에 검은 질병의 디레지에가 중천을 위협하는 바람에 중천을 지키기 위해 던전 앤 파이터를 열심히 하느라 12월 하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일 것 같고요. 올해도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네요. 여러분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다가오는 2026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더플러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